오스트레일리아 자, 잠깐 쉬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루가 지나셨을 겁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계속 경제 뉴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손 선생이 또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구글에서 이 자선 선생이라고 어찌 본명을 까야 되잖아. 그러면 뭐는 쓰는 내용이 있는데, 네, 자선 선생 찾으면 본명으로 찾으면 네. 구글에 탑에 떠요. 이 양반이 광고도 안 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비즈니스 운영 가이드라는 걸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번에 바이러스 지원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얘기를 또 계속 해보죠. 이게 뭐 이번 주 뉴스에서 가장 뭐 호주 뉴스 중에서는 이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도 이게 궁금해요. 도대체 이 15조나 되는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일단 보게 되면은 초점은 두 가지예요. 그 대기업들 니들은 돈 많으니까 니들은 알아서 하고. 일단 제껴놓고. 그래가지고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일환이고. 네. 두 번째 돈을 살포해서 헬리콥터 머니라잖아요. 돈을 그렇죠. 뿌리는데 전에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되니까 수당을 받고 있는 흔히 말하는 사회 소외계층한테 돈을 줘서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 빚을 갚겠어요, 론을 갚겠어요. 일단은 그거 가지고 목구멍이 부서지니까 쓰게 만들자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두 개인데 지금 이 지원책이 아직은 입법안은 안 됐고요. 근데 아마 이걸 발표했을 때 지금 시장의 반응은 좀 부족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뭐 노동당에서 이거를 반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노동당이 이걸 반대했다가 잘못하면 역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그냥 지금 여야가 다 뭐 이렇게 뭐 이걸 지지해가지고 일단 1단계라고 보면 되는 것 같은 게 전에 케빈 로드도 42 빌리언 그러니까 사실 빌리언 하면 사실 사람들이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1대1 계산해서 그냥 42 빌리언이면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뭐 30 몇 조 하는데 그냥 뭐 편하게 제가 하는 거니까 이거 듣고 나서 뒤에 뭐 저한테 뭐 계산해서 환율을 봤더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근데 그때 42 빌리언도 아마 3차에 나눠서 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왜? 맞습니다. 찔끔 왜 어느 당이나 노동당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써보고 약발 보면서 또 써야 되지. 만약에 지금 있는 거 다 두드려봤다가 이걸로 안 되게 되면은 시장에서 무슨 반응이 나오냐면은 야, 이만큼 써서 안 되는데 너희 지금 이거 재정 능력이 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일단 뭐 제가 정보만 하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왜냐면 도란프 형 같은 경우에는 도란프 형 같은 경우에는 또란프 형 같은 경우는 그분 지금 나이가 뭐 한 74살쯤 되지 않나? 글쎄요. 뭐 그쯤 되시겠죠. 되는 자꾸 형이야. 왜냐하면 우리 나이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형이라고 그러면 되지. 그분은 아직 그분은 의회에서 막혔지만은 그냥 갑자기 나와서 그 페이롤 텍스 없애고 있잖아요. 페이롤 텍스? 네, 미국에도 페이롤 텍스가 있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의 뭐 7.5% 정도는 뭐 고용주가 낸다고 하고 뭐 7.5%는 피고용인이 낸다고 하는데 그게 한두 푼이겠어요. 미국에 고용되는 그 임금에 대한 세금인데 그렇죠. 도란표 해가지고 야 이거 없애. 왜냐하면 사실 제가 항상 얘기지만은 지금 그 사회 구경제와 신경제가 자꾸 왜 급여에다가 세금을 주게 되면 그거야말로 정말 반 캐피탈리즘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돈을 버는 거는 뭐 IT나 어떤 컴퓨터 기업처럼 사람을 많이 고용 효과가 작은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는 회사의 인두세처럼 그 사람 급여에다 세금을 붙이게 되면 사람들이 고용이 축소될 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아무리 그 예진을 만들어놔서 여기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라도 조금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근데 그게 지금 퀸즐랜드는 유예를 했다 했잖아. 그때 퀸즐랜드 페이롤 텍스가 있는데 없앨 수는 없고 뭐 그거 부서치니까 지금부터 뭐 6월까지 페이롤 텍스를 갖다 나중에 연기해서 낼 수 있도록 유예책은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페이롤 텍스라는 걸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 건데 페이롤 텍스라는 거는 고용을 많이 해서 그죠? 임금을 많이 지급하면 내는 텍스예요. 그러니까 고용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세금을 더 부과하는 이런 형식이에요. 돈을 버는 기업들은 사람을 고용을 안 하고 컴퓨터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요즘.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들한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효율성이 없는 세금이라고 지적받고 있는데 우리 도남프 형은 미국에도 그 세금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전격적으로 없애자 했더니 그건 사실 지금 학원에서 걸려가지고 야, 네가 뭔데 마음대로 없애. 그래가지고 그건 걸려 있는데 네. 하여간 뭐 지금 호주에서 요게 제가 봤을 때 이 15조 정도 푸는 게 15조 원 정도 푸는 게 뭐 이게 마지막 같은 느낌은 아니고 아마 이거하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이유로 제가 한번 볼게요. 보면은 아까처럼 1단계는 사업자를 위해서 또 네. 중소기업을 위해서 2단계는 개인을 위해서 그 네. 소외계층한테 얘기하는데 네. 1단계가 저기 인스턴 에셋 라이트오프라 해가지고 네. 뭐 전에 뭐 제가 블로그 구독하시면 알겠지만 사업을 할 때 어떤 기자재라든지 자산을 사게 되면 감가상각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몇 년에 걸쳐서 세금 혜택을 보는 거죠. 그 그죠? 사람들이 제일 바보 같은 게 6월 30일 전에 6월 29일 날 회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난 세금을 내기 싫으니까 뭐 차를 사겠다.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뭐 트럭을 하나 샀대요. 네. 근데 세금은 왕창 나오니까 이게 왕창 뭐냐? 나 나오죠. 돈이 없는데 아니 네. 그건 감가상각이 있게 세금 공제를 몇 년에 걸쳐서 받습니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소비를 자꾸 이제 진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쓰는 족족 다 세금 처리해줄게가 이제 인스턴트 라이트오프인데 네. 지금 현행으로는 그게 3만 불까지 가능하게 지금 일시적으로 올려놨어요. 옛날엔 1,000불이었어요. 아, 1,000불밖에 안 근데 됐어요. 지금 경기가 이 코로나 사태 오기 전부터 안 좋아지니까 계속 올리고 야금야금 올려서 지금 3만 불까지 올라왔는데 네. 3만 불에서 대폭 네. 15만 불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야, 그럼 15만 불이면 한 픽업 트럭을 한 세 대 정도는 사도 즉각적으로 지출로 쳐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네. 15만 불 한도가 아니고요. 네. 자산당 15만 불이니까 10대 사도 돼요. 자산당. 그 내가 뭐 네. 내가 택시 회사를 해가지고 택시를 네. 뭐 100대를 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이참에 벤츠 하나 사도 되나요? 근데 그건 프라이빗 퍼포스니까 안 되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3만 불을 해서 15만 불까지 인상을 해서 한 방에 트는데 이게 자산당 15만 불이기 때문에 자산당 15만 불. 뭐 여기 여행사가 뭐 버스가 버스를 15만 산다. 불이면은 그걸 네. 10대를 사더라도 한 번에 선배 처리 되는 거죠. 그리고 중고가 가능해요. 중고? 네, 중고도 가능하다고? 네,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대폭 인상한 게 하나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이걸 갖다 중소기업만 줬었는데 네. 사실 5천만 불이 이제 한도였어요. 5천만 불 미만 기업에 대해서만 됐었는데 네. 뭐 이럴 때 한국 치면 400억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50밀 하면은 네네네. 근데 이 정도인데 봤더니 그 지금 그렇게 해서는 소비가 진작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돈이 있는 사람이 써줘야지 그렇죠. 될 것 같아서 이걸 중견기업까지 그렇죠. 확장해서. 그래서 매출을 한 500밀이니까 뭐 4천억 정도 매출하는 기업까지 15만 불 이상 뭐 이번에 뭐 컴퓨터 시스템을 뭐 15만 불짜리 개비를 여러 개 한다. 산다든지 네네. 뭐 트럭을 산다든지 아니면 중장비죠. 특히 뭐 광산 네. 같은 경우 사더라도 여기 바로 세금 공제 해주게 한 게 가장 핵심이었고요. 그럼 이거 실제적으로는 그 조금 그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네요. 근데 이게. 요즘 여유가 있다는 거에 컨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타이타닉이 더 쉽게 망하기 때문에 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이제 그 외에 뭐 이제 fit out, fitting 뭐 이런 거 하는 건 이제 이건 자산이 흔히 말하는 차 같은 게 아니고 네. 시설 설비를 하는 건데 네. 이건 사실 좀 이거는 좀 제가 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뭐 디비전 40, 디비전 40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네. 이번 기회에 뭐 우리 집을 개축을 하겠다 건물을 이거는 우리 집? 아니 우리 창고 네. 우리 창고를 개축을 하겠다. 이건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대신 네. 창고에 에어 컨디셔닝을 까든지 뭐 벤틸레이션 후황을 하든지 네. 이런 거는 가능해요. 이런 거는 네. 50%까지 이제 50%를 한 방에 털고 한 방에 털어주겠다. 나머지는 천천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또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요게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데 2만 5천 불을 지원한다고 이제 스캇 모리슨이 발표를 해요. 네. 근데 이게 정치인이 정치 수사를 발표하다 보니까 스몰 비즈니스한테 쩝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면서 2만 5천 불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네. 저한테 와서 2만 5천 불을 언제 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근데 2만 5천 불을 현찰을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세금 신고하시는 분들에서 PAYG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갑근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천 징수하는 세금의 50%만큼을 크레딧을 넣어주니까 네. 현찰이 가는 게 아니고 네. 이 직원들이 내야 될 갑근세의 반 정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내요? 일단은 PAYG를 내고
크레딧을 받는 거 아니면 크레딧이 미리 들어가 있어서 우리 신고를 회계사님이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에 엑서 네. 뜨고 뜨면서 아마 거기 마이너스 크레딧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회계사님한테 가면 회계사님이 정리를 해서 이래서 요번에 10,000불 정도가 PAYG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까고 5,000불만 내세요. 5,000불만 내세요. 회계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네, 그렇죠? 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5,000불 혜택 받는 게 회계상 처리할 때 이제 소득으로 안 잡히고 면세 텍스 프리죠. 아, 그것도 좋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회계사들이 그걸 알아야지. 잘못되면 세금 내버리지. 그건 이제 회계사분들은 꼭 챙기시고. 네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사실 25,000원이고 사람들이 와 모든 스몰 비즈니스가 이제 25,000원까지 받겠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은요. 네. 뭐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뭐 그게 많은 급여를 받는 게 아니잖아. 웨이터나 그렇죠. 웨이트레스 했을 때. 네네. 뭐 그런 사람들이 한 5만 불 정도 받다 치면은 네. 뭐 그 사람 세금이 한 10,000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5,000불 지내주는 건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안 잘라 하면 난 그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실질 소득이 네네. 뭐 100이 뭐 급여면은 네. 세금이 20이면은 네. 거기에 10을 지원해 주겠다는데 그렇죠. 그래도 90은 나가야 되는데 그 90은 나가야 지금 되는 경제 상황이니까. 상태가 네. 이 90을 스틸 나가야 되는데 이 10 지원해 준다고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게 그렇죠. 제가 전에 중국 얘기하면서 중국은 그 급여 비용을 다 들였댔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뭐 돼서 이 정도의 아주 전폭적인 건데 지금 사람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 돈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게 사업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칠 수뿐이 없는 구조가 되면 그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실업자 부상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하느니 이 자기의 정부 부담을 갖다가 이 스몰 비즈니스 상공인들한테 민 것뿐이 안 되는데 지원책이 사실상 봤을 때에는 일반적인 경우 봤을 때에는 뭐 그 사람들의 급여의 한 10% 정도뿐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텍스로 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네. 그 사람 급여의 규모를 보게 되면은 네. 뭐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일단 말할 때는 와 25,000불이면 야 뭐 홍콩인이 어디 뭐 비교하면서 사업체 하나에 2,500만 원씩 전체를 다 지원이 얼마나 큰 거냐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직원들 급여세에 대한 원천 징수를 50%까지 네. 그리고 최고 25,000불이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보면 네네. 6월 30일 분기까지이기 때문에 이걸 다 못 쓰는 사업체들 되게 많을 거예요. 조그만 그렇죠. 사업체들은.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걸로 해가지고 정말 소규모 사업장들이 집단 해고라든지 네. 이런 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왜 호주가 서비스업이 큰 나라잖아요. 네네. 뭐 거의 경제의 70%가 다 서비스업이고 전체 고용주의 90% 이상이 다 이제 뭐 90 몇 프로 이상이 다 이런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들이 사람들 고용하는데 고용 창출이 네네.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대량 해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고 이거를 앞단에 해서 웨이지에다가 보태스라고 돈을 주면 그 사업자분들이 오히려 좀 그 프레셔가 좀 줄죠. 근데 그렇게 하게 줄기는. 아니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네. 사실 트랜스페런스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뭐 딴 데 쓸 수도 근데 있으니까. 유용될 수 있으니까 네네. 이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쓰는 원천 징수를 내가 보전을 해줄 거니까 해고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것 때문에 해고를 안 하겠냐고요. 근데 지금 네. 아까 아우디언 했잖아. 매출이 빵빵빵빵인데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금 회의적인 게 네. 일부 업종은 정말 타격이 심하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심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1단계라 보고 이런 게 이제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회계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설명을 좀 이제 뭐 좀 다들 들으셔야 돼요. 그죠? 들으셔야 될 것 네네네. 같고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플렌티스나 트레인이라는데 사실 이거는 교민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네네. 이거는 뭐 테이프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도제 시스템에 의해서 뭐 기능공들 있잖아요. 이렇게. 플러머나 페인터나 카펜터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쓰고 있는 회사를 얘기를 하는 근데 거죠. 사실 네. 교민에서는 그렇게 안 쓰는 게 이 어플렌티스나 트레이니 중에서 한국말 하는 놈들이 별로 없거든. 근데 제가 아는 그 햄버거 가게, 그 네. 외국 햄버거 가게에서는 모든 직원을 어프렌티스, 그다음에 트레이니로 등록돼 아, 있더라고요. 우린 사장님들이 이제 네네. 영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그 정부에 등록돼 있는 Australian Apprentice Support Network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기 네. 등록이 돼 있는 이제 apprentice 아니면 트레이니가 이제 수습생들이죠. 네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50%죠. 장장 9개월 동안 50% 지원한다고 하는 거는 네. 이것도 정부가 의도가 있는 게 사실 호주가 경력직 선호가 심하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불경기일수록 사실은 회사에서 먼저 내치는 직원들이
로우 스킬. 비숙련직 있잖아요. 네네. 데모도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어차피 걔는 옆에서 일만 도와주고 구경만 하면서 배운 애들인데 얘가 네. 사실 업무에 사실적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투입될 애들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 메인으로 작업하는 사람의 시간을 깎아먹는 경우도 있죠. 맞아. 가르쳐야 그래가지고 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프렌티스가 실업이 돼가지고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기간을 없으면. 넘어가 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실업자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특히 맞습니다. 호주에서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20명 미만 사업장 이제 작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50%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프렌티스의 웨이지의 50%를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웨이지를 그렇죠. 정부가 도와준다는 근데 거잖아요. 이제 어프렌티스 트레이닝이니까 사실 교민사회하고는 그게 크게 크게 관련은 연관이 없고요.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돼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자 이제 뭐 그 기자재 사는 거에 대해서 15만 불까지 새거 중고 상관없이 바로 세금 처리되니까 네. 지금까지 내가 써야 되는 특히 뭐 이제 조피님이 이걸 갖다가 저도 상업기관으로 우리 기대 호스트를 하면 이번 기회에 이제 이 스튜디오를 다 만드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오는 안 된다며. 스튜디오는 안 아니, 되고 기자재를 다 개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스튜디오는 가라지만 있으면 돼. 가라지 공사가 안 된 거야. 우린 여기 컴퓨터 지금 하다 우리가 몇 번 세이브한 게 날라갔어요. 하드디스크가 언제 거라며. 그래서 바꿨어. 삼성 그래요? SSD로. 아니 그 요번에 내 기자재 바꿔야 될 거 몇 개 있거든. 네. 기자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 또 이제 감가상각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샵 피팅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자기 건물 같은 걸 갖다 증축 이런 건 아니고 그 대신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에어 컨디셔닝 후황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에어컨디션 사야 되는데 저쪽에 스튜디오에 들어갈 붙이는 거. 거 뭐 이런 네. 거는 뭐 50%까지 털어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네, 같고 네. 그리고 그 비즈니스 캐시플로 이게 가장 티켓 아이템에서 지금 뭐 뉴스페이퍼의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전화를 25,000 주시는데 불. 네. 25,000불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원천 징수의 50%를 지원해 준다. 네. 그리고 요거는 5천만 불 미만 기업이면 하나다. 네. 돼 있는데 이게 사실상은 이걸 다 못 쓰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당연하겠죠. 2만 5천이 네. 상한선이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그 로우 스킬 워크라든지 우리 교민사회에서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이 뭐 한 뭐 6, 7만 불 뭐 연봉 되시는 분을 치게 되면은 네. 이게 사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실제로 그 사람 급여 수프까지 다 하게 되면은 네. 그 사람 급여에 수퍼에 워커스컴에 뭐 있잖아 뭐 페이롤 텍스에 다 네네. 더하고 나면은 사실 실제 급여에 뭐 한 10% 15%뿐이 지원 안 돼 가지고 스틸 이 사업장에서는 뭐 80% 85 뭐 이 정도는 고용주가 이제 부담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능력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지금 지리멸멸하게 계속 이게 연장이 된다든지 이게 조기에 빨리 확산을 막아서 이게 전 세계가 오케이가 안 되면은 네. 사실 대량 해고는 저는 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이 나올 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거 갖고는 사실은 좀 부족하다 부족하죠. 생각하는 네, 것 같고 네. 그다음 이제 개인적인 지원인 게 아까 말한 그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식당 예를 들어서 네. 식당에 사실 뭐 전체 급여가 100인데 한 10에서 15 정도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했는데 손님이 없으면은 85로 부담 없는 게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가서 손님들 식당에 갈 수 있도록 하기 개인한테 위해서 지원.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네. 전에 그 노동당일 때 전 인구한테 다 돈을 줬더니 이게 다 네. 관리가 안 되거나 다 없어지거나 사실 이게 사회에 들어가는 게 네. 쓰여지는 게 너무 작아서 이게 다 세이빙에 쓰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네네. 해외 가서 물품 사버리고 돼가지고 요거를 이번에는 정부에서 어떤 식이 되든지 간에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 뭐 연금도 있고 오스터디도 있고 뭐 패밀리 텍스 베네핏도 있고 아니면 뭐 펜션 카드 뭐 이런 들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사회 뭐 이제 소외계층 네. 내지는 취약지층. 저소득 네, 뭐 네. 이런 사람들한테 750불씩 현찰을 주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쓸 것이다. 그 감안을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찬성을 하고요. 네. 이게 뭐 750불에서 끝날지 추가로 뒤에 돈 나오죠.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상관없는데 그 전에 네. 사실 노동당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 돈 그냥 근데 일부에서는 효과 있었다는 얘기 하는 아니, 사람도 근데 있어요. 그, 네. 그 뭐냐면은 이게 효용성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때 금융사태도 호주에 있는 주식시장이 20몇 프로 지금도 똑같아요. 한 30% 정도 빠져버리고 뭐 하니까 네. 급하니까 빨리 뭔가를 터트려야 되는데 네. 이게 그때 헬리콥터 머니라 했잖아요. 위를 그쵸. 돈에서 살포를 해야 되는데 네. 급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한번 이제 이런 사태가 한 10년에 한 번씩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노동당이 했더라도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갔더니 그때 네. 폐해가
사실상으로는 해외 기업 좋은 일 시켰고 끝내는 딱 은행에서 지표 뽑으니까 홈런 갚아버리고 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가져가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계를 내보니까 이 돈을 쓰는 사람들은 사회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나가 쓰더라. 네. 그런 사람들은 뭐 지금 뭐 오스터디 받고 있는 뭐 자녀분들 보게 되면 걔네들은 신용카드가 없어요. 네,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은 750조를 받으면 이거 가지고 못 사. 뭐 삼성 TV를 왜 사? 가가지고 캔틴에서 네. 뭐 사 먹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바라고 한 거니까 이래서 네. 750불을 지원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뭐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 50%밖에 안 된다고 아예 지금 경제학자들도 지금 이렇게 줘봐야 50%는 세이빙해서 은행으로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50% 가지고 경기를 살릴 거라고 전망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바우처로 줘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하지 그건 뭐 한국이나 타이완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직 해서 호주에 또 네. 이건 또 한국 보면 또 그것도 한국 같은 경우나 타이완 같은 경우는 또 지자체를 정해서 주잖아요.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네. 케인스 같은 지역 있잖아요. 거기는 지역 네. 경제 붕괴했어요. 지금 관광객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아직은 선례가 없는 시스템을 갑자기 풀어가지고 하느니 네. 지금은 그래도 통제 가능한 서에서 또 연방에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지. 바우처를 줘서 이 바우처를 이 시드니 지역에 있는 사람은 시드니 지역에 쓰고 쉽지가 않은 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또 네. 호주가 지자체 연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돈을 관리하는 건 지금 연방 예산인 거고요. 네. 지금 사실 돈을 풀려면 저 같으면 사실 케인스에 집중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골드코스트에 써야 되는 건데 네. 그건 또 연방 예산이고요. 그럼 또 GST하고 계산해가지고 얼마 까가지고 털주고 이게 사실 지자체라는 게 네. 좋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 안 좋은 것도 있는 아니 게 연방 돈을 주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펄스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 그러니까 다 호주에서 다 쓰도록 만들고 기간을 줘버리면 다 쓸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 그게 기간 안에. 그게 어떤 지역적으로 네. 안배를 한다는 게 이런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아니 난 지역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호주 내에서 어디나 그리고 쓸 수 있는데 그 페이먼 게이트 기간을 주자는 그 페이먼 거지. 게이트 자체도 그게 문제이긴 하죠. 그것도 사실 그 한국에서도 비자 마스터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비자 마스터 수수료 준다니까 그게 또 그렇죠, 세금 그렇죠, 세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저런 실험을 통해서 많이 네. 해봤는데 하여간 호주에서는 제가 봐도 뭐 이 정도가 걔네가 할 수 있는 1차 지원책으로는 다가 아니었나. 그래서 끝내는 우리가 예상했던 현금 살포도 이루어졌고 네. 소외계층 이제 네네. 전하고 노동당 정부가 틀렸던 건 이제 소외계층만 타겟해가지고 네네. 나간 거고 그리고 기업체들한테 이 사람들이 해고되게 되면은 더 큰 네. 돈이 나가죠. 그렇죠. 왜 정부가 실업자부상 받을 거니까. 실업수당 그러니까 받으니까. 네네. 그 갑근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은 보이나 네. 액수가 큰 것 같지는 않다. 음. 돼 있고 이제 아까 기업체 얘기했고 이제 개인 얘기했고 마지막은 이제 지역으로 했을 때 네. 그 중에서 한 1빌리언 정도를 갖다가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지역 안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는 거기 케인스 네네. 근처에 있는 산호초만은 거기 네네. 하고 뭐 내 특정 지역들 있잖아요. 특히 케인스 지역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지금 초토화래요. 그렇겠죠. 그건 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쪽에다가는 어떤 걸 정해놓지 않고 네. 가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그게 한 일주 정도 있으니까 지금 이걸 1차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마 네. 제 생각에는 추가로 더 나오지 않을까인데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길리어드라 해가지고 치료약이 지금 FDA 승인 들어간다고 해요. 좀 있으면 휴먼 테스트 해가지고 한국에서 항원을 뭐 만들었다 그러나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네. 길리어드에서 한국이 길리어드에서요? 테스트베드죠.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지금 미국에는 확진자 숫자가 몇 명 없는데 몇 명한테 테스트 해볼 거야. 좋잖아. 네, 네. 그리고 또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 그래서 네. 한국에서 항체 항원 테스트 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테스트를 해본 결과 네. 뭐 7일 만에 퇴원한 사람들이 있대요. 아, 그래요? 이 약을 써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옛날에 하버드 대학이 이걸 예산해서 자기들이 모델링을 해보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저번 팟캐스트 얘기했듯이 네.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못 믿겠는데 네. 학교 중에서 특히 학자들은 특히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서 걔네들이 얘기하는 건 사실 어떤 모델링이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사람이 이게 나오자마자 전 인구의 40%에서 70%가 걸릴 거라 얘기했어요. 네. 뭐 치고 지나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렇게. 70%가 이걸 계산했을 때 이건 또 재밌는 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걸렸다가 나면 항체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70% 걸리면은 자연히 엎어질 병이야.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소셜 코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늦게 걸리도록 시간 지연을 하고 그리고 심리적인 게 크지 않을까요? 이게 뭐 백신이 있고 치료약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건 차이가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미국 뭐또 뒤에 또 도람프 스페셜 하겠지만은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뭐 중국이 피크가 끝나면 일단 이게 벌써 4명 중에 1명이고 그렇죠. 대한민국 오바고 이제 대한민국이 잡힌 것 같고 네. 유럽이 변수인데 네. 지금 호주 정부에서 유럽 봉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호주도요? 뉴스가- 네. 네. 이미 이태리 막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태리가 시작이지. 왜 EU 내에서 문제는 쟤네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 건데 네. 덴마크라고 네. 그 유럽의 몇 안 되는 나라 중에서 그 바다 없이 중간에 껴있는 나라 있잖아요. 네. 걔네 국경 봉쇄한다는 거 아니에요. EU가 뭐 시간에 이미 EU에다 보고해가지고 우린 조그만 나라라. 니들 네. 자꾸 그 지나가는 스쳐간 나라잖아. 그리고 우리 맞겠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유럽만 잡히면은 이 사실 재정 운영 입장에서는 사실 정부가 아마 자꾸 빚을 내 가지고 추경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되다 네. 보니까 일단 1차로 이렇게 하는 느낌? 네. 있는 것 같은 게 왜 이 느낌이 하냐면 사실 이 스카 모리슨이 사실 그 연기를 잘 못해. 애가 비주얼하지가 않아.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캐나다 총리 와이프도 걸려 있고 전 세계가 패닉인데 네. 지금 미국은 어조가 많이 틀려요. 어조는 whatever it takes야. 지금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떠한 극단적인 것도 하겠다. 그리고 도란프형이잖아. 근데 네. 스카 모리슨을 하게 되면 뭐 되게 좀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라고. 아 근데 얘 좀 네. 얘기하면은 좀 이게 메시지 전달력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게 네네. 사실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의 카리스마에 쇼맨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 친구는 보면은 그렇게 얘기 뭐 심각하게 얼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지난번에 크리스마스에 하와이 간 걸로 까먹은 지지율이 있잖아요. 예, 최근에 조사했더니 다시 알바니스를 제끼고 아니, 근데 5% 차이로 올랐더라고요. 지금 노동당의 네. 문제는 뭐냐면은 노동당에 있는 리더십이 뭘 하든지 간에 미디어에서 안 보여.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좀 이게 좀 어느 정도 그 포리티컬 웨이트라 그러잖아요. 좀 중량감, 네. 무게감이 있는 어포지션 리더가 없으니까 이런 친구 있잖아. 이 스캇 모리슨 같은 친구가 네. 사실은 나오는 게 뭐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오직하면 가가지고 자신다 같이 옆에 네. 우리 옆에 새 들어있는 나라 같은 뉴질랜드한테 거기서 그냥 수모를 당하고 수모를 그래. 당하고, 네. 나 같으면 한마디 했어. 그래서 네. 요게 정책이고 아마 요게 알겠습니다. 시작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얘기해서 그냥 제가 걱정한 건 이제 이 세무 신고하실 때에 부가세 신고할 때 갑근세 PAY 위도홀딩의 반이고 그걸 이제 덜 내는 컨셉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받는 돈은 세금을 안 내는 돈이기 때문에 세무 처리하실 때 괜히 세금 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렇죠. 그거 좀 신경 쓰시고 개인들은 다 750 받는 게 아니라 사회 계약 뭐 소외 계층 분들이 받으시니까 요거는 곧 이제 아마 은행 구에 넣어줄 거예요. 왜 네네. 정부 수당 들어오는 구제에서 넣어주는 거니까 해가지고 요거를 호주를 위해서 좀 뭐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거 사지 마시고 네. 왜? 그거 사도 되지. 아 일본으로 가잖아. 안 돼. 그러니까 내 왜냐면 이 750 받아 그럼 뭐가 제일 좋을까요? 동네에 있는 석탄을 사면 제일 좋긴 아니죠. 사실 동네 카페? 그 사실 석탄을 하게 되면 그것도 외국계 기업 BHP니 리오틴턴이 그렇구나. 다 그러면 해외 애들이 주식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도 사실 750불 받으면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근처에 보이는 우리가 잘 가던 데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럼 우럴스에 가서 사재기 일단 하고. 저는 우럴스도 그것도 싫어요. 우럴스도 외국계 기업인데. 아니 그것도 대기업이잖아요. 아, 지금 대기업. 필요한 거는 스몰 비즈니스니까. 스몰 비즈니스가 있잖아. 동네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동네 먹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먹고 동네에 있는 스시집에서 스시 테이크어웨이도 몇 개 하고 이런 데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우리 동네에 보면 다 쓰러져가는 그 야채 가게가 하나 있어요. 네. 우럴스도 있고 그 옆에 IJ도 있고 이런데 야채 가게가 살아 있어요. 근데 여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그거 가서 사줘요. 그러니까 지역 상권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여기 지역에 조그마한 쇼핑몰이 하나 있잖아요. 큰 쇼핑몰이 아니고 조그마한 동네 가게 몇 개 뭉쳐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 가서 팔아주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보기엔. 사실 뭐 이 방송 듣는 게 거의 대부분 교민분들이니까 네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750불 받으시면은 짜장면도 먹고. 그냥 교민 기업체에 가서 써달라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진짜. 왜냐면 제가 어저께 이제 밤에 이제 인터스테이트 트래블 하신 분 이제 대구분은 아니에요. 와서 같이 저녁에 밥을 먹는데 네. 한국 식당을 갔는데 네. 한국 손님과 중국 손님이 하나도 없이 백인 손님만 있더라. 진짜.
진짜 그리고 그 테이블 숫자도 힘듭니다. 없고 그래가지고 좀 그래서 이번에 뭐 750 받게 되면은 이 네. 돈을 어디 쓰냐 봤을 때 그냥 교민 업체에 가서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게 뭐 제 바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됐고요. 채널 고정 저희들 잠깐 쉬었다가 다음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